유럽도 미국의 관세 전쟁에 결국 합의를 합니다. 그 거대한 경제적 연합체마저 미국의 손을 들어준 거죠. 이로써 우리나라 언론에서 자살골이다라는 등등 트럼프의 무능함을 강조했던 그 관세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고, 이제 관세 전쟁의 마지막 단추만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관세 협상에서 뒤로 뒤처지는 나라들은 압박감이 이제 엄청 날 겁니다. 트럼프도 협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세 협상에 타결이 안 된 나라들 위주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거며, 몸값을 더 올리고 더 강요할 겁니다. 게다가 핵심 동맹국들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영향에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요구 조건이 강화되고 더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기사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협상 시한을 불과 나흘 앞둔 27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했는데,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는 특히 자동차 등 핵심 산업 분야도 예외가 없으며 이것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기준이다. EU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누려왔고 더는 그런 불균형을 용인할 수 없다라면서 미국산 에너지 약 1030조 원, 그리고 대미 투자 약 820조 원을 이제 확대 방안을 얻어냈다라는 것까지, 또 일괄 15% 관세 부과를 전제로 한 조건부 협상이라는 점은 사실상 미국 측의 강력한 압박이 관철된 것으로 평가된다라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조금 더 읽어보면, 트럼프 대는 이제 8월 1일 이후 추가 유예가 없다라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유럽 매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EU가 미국의 요구에 대규모 에너지 구매와 투자 확대를 약속한 것은 현실적인 대응이다. 다만 트럼프가 요구한 15% 단일 관세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에는 자동차, 기계, 와인, 의류 등 핵심 수출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예상이 된다 라고 나옵니다. 결국 이번 이야기의 핵심 퍼즐은 무엇입니까? 유럽연합은 일단 미국의 항공기, 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적 품목은 무관세를 했지만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해줘야 되는 거고, 대미 투자도 엄청나게 830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유럽연합에 관세 적용을 하고 자동차도 관세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 품목은 무관세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미국은 대표적인 제조업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유럽에 강매할 만한 거는 에너지밖에 없다. 미국산 무기와 이제 말입니다. 또 유럽은 미국의 자동차와 사치품 등 핵심을 관세로 물려서 자체적인 공장을 짓고 미국에 공급하는 물건이 아닌 나머지는 미국인이 접하는 가격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에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로 미국 자체 브랜드 물건이 미국 내에서 값어치를 할지는 좀 봐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인이 미국 내에서 차를 구매하는데 쉐보레나 이런 거보다 벤츠나 BMW, 아우디 이런 쪽에서 구매할 사람들은 애초에 소비력이 있고 구매 욕구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비용이 15%가 뛰어서 제품을 안 산다. 좀 애매하죠. 애초에 벤츠 등 수출업계가 가격을 올리지 않고 손해를 독일 자체 기업이 부담을 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미국 내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제조해가지고 내놓는 제품은 애초에 미국인들을 고임금으로 고용하고 운영을 해야 하니까 이것 또한 독일 본사가 부담이 또 되니, 이러니 저러니 최대한 자동화로 인건비나 기타 비용 유출을 최소화하면 모르겠지만, 벤츠나 BMW 등 독일 기업이나 유럽 기업들이 바보도 아니고 계산을 좀 하면서 움직일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제품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일단은 손해는 어떤 상황이든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15% 관세를 물리면서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내 공장에 손해를 봐가면서 수출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그렇지만 미국 내에 미국민들이 그렇다고 미국 제품보다 독일 제품을 산다, 안 산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가 원하는 세상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 패권국이고 동맹국도 변함없이 미국을 따를 수밖에 없고 유럽연합도 미국의 나토 영향력을 무시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눈치채야 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들에게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트럼프한테는 중국만 남았습니다. 중국도 분명 관세 전쟁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어떻게 되냐 또 저희가 또 확인을 해 봐야겠죠. 유럽연합에 가입된 국가들의 무언가를 보여주고 힘을 보여줘야 하는데 연합체제 시스템의 원동력과 영향력 좀 애매해졌습니다. 심지어 지금 유럽연합 예산안에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독일부터 해서 내부적인 반발을 또 어떻게 잘 누르면서 협상을 할지 관건이 되겠죠. 애초에 유럽연합은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선택권이 없다라고 봐야 했을 겁니다. 물가가 아직도 인플레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도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 관세 협상만 좀 지켜봐야 하는데 유럽까지 지금 넘어가 버린 상황에서 더욱더 급한 상황에 몰렸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한편으로 말이죠. 왜? 벼랑 끝 전술로 좀 생각을 해야 하니까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과 유럽연합이 협상 타결 전에 만약에 먼저 합의를 해버렸으면 먼저 한 나라는 당연히 트럼프가 생각이 있으니 협상 타결 요구 금액을 적게 불렀겠지만 만에 하나 이 비용이 또 엄청나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현 정부에 대한 언론 공격이 상당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나라들이 협상 타결로 가고 있고 여기에 상당한 금액의 협상 타결 요구가 또 더 나오더라도 천하의 일본과 유럽연합도 다 무너지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 선방입니다 라고 할 수는 있으니까요. 뭐 결과는 조만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지금 조선업 가지고 미국에 뭐 관심을 사네 뭐하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 추이는 이제 8월 1일 전에 답이 나오겠죠. 미국 유럽 관세 15% 타결이라는 오늘 이야기의 결국 핵심은 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의 승리는 목전에 와 있고 유럽연합은 힘이 없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지막까지 협상을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승리해도 미국의 자체적인 제조업이 막 얼마나 살아날지는 미지수다. 또 미국 내의 생활물가나 경제는 사실 이 정도로는 살리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도 노력은 한다라는 겁니다.